네, 오늘은 엔드노트 2025 버전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규정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 엔드노트는 총 5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MS 워드 참고문 작성이 내가 수집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논문을 쓰실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작업을 2, 3, 4번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문헌 관리를 하는 데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너무 논문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봐야 되는 논문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뭐 PDF 파일들의 이름을 잘 바꾸시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또 바빠지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하나만 하시면 막 복수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이런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수집해야 되는 문서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칭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란 큰 테두리 안에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위키피디아에 치게 되면은 엔드노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10여 종 정도 나와요. 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엔드노트는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되겠고 유료 프로그램에 또 유명한 게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무료로 많이 쓰시는 것들은 조테로나 맨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를 하게 되면 뭐 용량을 더 지원을 받겠지만은 무료로도 일정 정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럼 도서관에서는 그런 다른 기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엔드노트를 꼭 구독을 해서 이제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선생님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이제 구독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교육까지 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 확인해 보니까 좀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의생명 과학분에서 좀 쓰기 좋은 것들로 갔을 때 엔드노트만한 프로그램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도 있고요. 그럼 엔드노트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레퍼런스 수집을 할 거예요. 다양한 형식의 레퍼런스를 수집하게 될 거고 이 수집된 것들을 관리하고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 공유가 끝나게 되면 그걸 갖고 우리가 논문 쓰는데 인용 작성하게 되고 앞전에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학술지마다 형식으로 바꾸는 것들은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과정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PC마다 다 설치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연구실 PC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뭐 집에 데스크탑이 있다 하면은 다 설치해 두시면 되세요. 내가 쓰는 PC마다 MS 워드가 설치되어 있듯이 그냥 미리 다 설치를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이나 재학 중이실 때는 미리 설치하시면 되겠고 엔드노트를 쓰면서 쓰게 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 용어들을 좀 오늘 몇 개지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문 끝에 있는 참고 문헌 목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초록 정보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정보는 이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PDF 원문을 먼저 갖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PDF 원문을 먼저 갖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펀메드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서지 정보를 검색한 것들을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서지 정보,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PDF를 추가해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레퍼런스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다 모아놔야 될 텐데 이 모아지는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렇게 파일과 폴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이따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널마다 인용정보 표기 양식들이 서로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구하는 학술지를 타겟을 딱 정했을 때 그 학술지가 원하는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레퍼런스처럼 뭐 저자명 뒤에 타이틀이 오고 저널명이 오고 이런 순서들이 다 있고 구두점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레퍼런스가 20개든 40개든 간에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 번에 바꿔주는 파일이 바로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네 번째 있는 필드 코드라는 용어는
MS 워드와 엔드노트는 결국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해서 연동을 할 겁니다. 정보들을. 그 정보가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매크로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필드 코드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뒤에서 이게 필드 코드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특이하게 쓰인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엔드노트 쓰시던 분들이나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화면이 되겠는데 화면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룹 패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룹 패널은 레퍼런스의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레퍼런스가 385개가 모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 레퍼런스지에 건수가 표기가 되어 있고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385개가 전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업 된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하나가 잡히게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로 잡힌 하나의 상세 정보를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보는 화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열로 구성된 화면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레퍼런스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레퍼런스 수집하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스가 모이는 장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파일 메뉴 뉴를 선택해서 시작하시거나 또는 시작하시면 바로 앞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PC에 설치되는 엔드노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엔드노트 아이콘이 있으신 이제 지금 PC에는 실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으신 경우에는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이쪽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즐겨찾기를 제가 빼놔가지고 여기 없는데 엔드노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서 상단에 파일의 New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바로 보이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두 개가 메뉴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편하신 걸 하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누르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바탕화면 일단 저장하도록 할게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내가 작업하는 어떤 문서 폴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폴더 내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이 디폴트 값으로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워드 문서도 문서 1, 문서 2 이런 이름을 안 쓰잖아요. 왜냐면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대부분 메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일을 생성한 일자에다가 프로젝트명에다가 그다음에 버전명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만의 규칙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이니까 저는 그냥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은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게 이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의 파일 이름.enl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금 제 PC에도 설치가 됐지만, 저장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정한 이름의 .en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워드도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저장하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파일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엔드노트 특이하게 .data라는 폴더가 같이 생성이 돼요. 동일한 이름으로. 저도 폴더를 만든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뭔가 이걸 갖고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거나 내가 공유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enl 파일이 라이브러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것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는 쪽에서는 열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오류 메시지처럼 팝업이 등장할 겁니다. 뭐로 나오냐면은 데이터 폴더가 없는데 열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열리긴 열리는데 일부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해서 써놨지만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를 하나로 압축을 해서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나 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한 번에 같이 보내주셔야지 그거를 받는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좀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PC에서 실행을 해요. 앞전에 보신 것처럼 내 PC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요새 선생님들 대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다 쓰고 계십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나 원드라이브라던가 드랍박스라던가 등등의 이런 클라우드 웹하드 서비스를 쓰고서는 내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로컬 PC나 또는 USB에 저장하는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파일이 날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구한 연구 성과물들을 하나의 PC에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그 PC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려놨으면은, 그래서 좀 작은 영세한 회사의 서버가 아니라 좀 커다란 회사에 거기다 올려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클라우드성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PC를 옮겨가면서 작업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실 PC에서 클라우드상에 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면 저장하고 내 노트북을 열어서 또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열어서 실행하시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상에서 실행을 하면은 열리긴 열려요. 열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어떤 게 주로 많이 있냐면은 내가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했어요.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닫았을 때 다음날에 열면은 5개만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희한하게 몇 개가 빠져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나중에 하겠지만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워드에다가 이제 제가 인설트를 했어요. 이제 삽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삽입이 안 되고 오류 메시지가 막 출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오류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엔도노트 본사에서도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클라우드성에서 실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이제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엔드노트 설치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엔드노트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링크까지 걸어놨어요. 이게 엔드노트 본사에서 이제 걸어놓은 글 자체를 아예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노트 자체는 클라우드상에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는 클라우드에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내 PC에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내 PC에서 구동을 해서 작업을 끝내시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그걸 다시 클라우드에 백업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업하는 용도로 써야지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해버리시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맥 OS 쓰시는 분들 아이클라우드 많이 쓰시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펀메드에서부터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Send to Citation Manager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 하나 받고 그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엔도노트 라이브러리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펀메드를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 사이트는 항상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란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소장 자료란 탭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 즉 검색어를 입력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 홈 버튼이 있게 되거든요. 이 펀메드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물론 펀메드는 자주 접속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펀메드라고 써있는 여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필드에서 자주 쓰시던 거나 아니면 뭐 저랑 똑같이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검색이 그냥 아무 결과나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에서 들으신 선생님들은 혹시나 뭐 하시는 과정 중에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나 좀 빨리 한 번 더 반복이 필요한 것들은 줌의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게 되면 줌의 컨트롤 바의 채팅창에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헌이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검색된 결과에서 내가 엔드노트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웹사이트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냥 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펀매드 들어가면 들어가시는데 안 들어가시나요? 혹시 다른 팝업 메시지가 등장하실까요? 아니면은 혹시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는 아마 도서관 홈페이지 펀매드가 안 들어가신 경우는 대부분 이 사이트의 쿠키, 그러니까 기존의 검색 기록을 한번 삭제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아마 기존에 접속했던 쿠키나 이런 것들이 남아서 제대로 프록시를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일단 그냥 앞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펀매드 찾으시거나 펀매드.gov로 들어가셔도 일단 접속은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도서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중에 원문까지 보는 링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원문을 보시는 링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원문까지 도서관에서 한 2만 종 정도의 전어를 보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덕마인드에 접속해야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를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나중에 안 되시는 부분을 캡처하셔서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시기에 보면 하단 쪽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CUMCLIV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메일을 한번 주시면은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메일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뭔가 다른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작업을 수집을 하려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백그라운드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를 수집할 때는 웹사이트랑 엔드노트 화면 두 개가 다 같이 있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send to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창 아래쪽에 있는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셀렉션은 내가 몇 개까지 내보낼 건지 설정하는 건데 기본 클릭해보시면 옵션이 3개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매드는 검색을 하면 한 번에 10개씩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10개만 이렇게 All Result on Display가 되고요. All Result는 1번부터 10,000개까지만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10,000번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티클 앞에 번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번호는 그냥 펀매드가 부여한 번호예요. 그래서 그냥 1, 2, 3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순서들에서 최대 10,000번까지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셀렉션이라는 옵션은 내가 이 번호 앞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이것들을 셀렉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들만 내보낸다. 뭐 1번, 3번만 내보내겠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오래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로 그냥 똑같이 다들 맞추도록 할게요. 그냥 뭐 검색 결과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로 맞춰서 Create File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엣지 브라우저 써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일 하나 받아줬는데 받아진 파일이 이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브라우저별로 받아진 파일을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열릴 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잘 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수집들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수집들을 하시겠죠? 자, 다시 펀매드 화면에 오셔서 아티클을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아티클에 내가 관심 있는 타이틀을 보고 클릭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과 초록을 읽게 됩니다. 타이틀과 초록을 읽으실 거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풀텍스트 링크스라고 보일 텐데 위에 두 개의 아이콘은 이 펀매드에서 내보내는 아이콘입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바로 이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링크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Find It을 클릭하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로 연결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티클은 풀텍스트 파인더 성의교연 도서 원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링크 둘 중에 아무거나 링크가 4개면 4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근데 그냥 펀매드에 접속하시면은 이 Find It 버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펀매드 들어오시면은 Find It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집에서도 가능하고 해외에 나가서 다 똑같아요.
집에서도 성인용 도서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타고 들어가시면은 요 파인드 아이콘 타시면은 똑같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똑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티클 타이틀가 초록 읽고 원문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샌드투 버튼 보실 거예요. 샌드투 클릭하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실게요. 자,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크리에이트 파일이 나오는데 이번엔 셀렉션 옵션이 없습니다. 아티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되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열려질 때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은 클릭만으로 수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엔도트 라이브러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올 레퍼런스는 지금 11개가 잡혀져 있게 되겠죠. 똑같이 작업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imported references라고 두 번째에 그룹 메뉴가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장 최근에 막 수집한 것들은 다 imported reference나 임시 그룹을 형성을 시켜줘요. 그 만약에 이 다음에 제가 3개를 수집하게 되면은 여기는 또 숫자가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수집했던 이 1이라고 써있는 링크되어 있는 거는 여기 전부 다 all reference에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내가 수집한 것들은 전부 다 all reference에 누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리스트 가운데 있는 거 선택을 하실 때마다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읽어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클릭할 때마다 우측에서 정보들,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머리 탭 옆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는 탭이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필드별로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를 상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릭만으로 타이틀 정보부터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에디트라는 탭은 에디트라는 탭 이름에 걸맞게 각각 이 네모 창들이 있잖아요. 네모 창에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워드처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타이핑이 가능한 필드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필드별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추가하셔도 되시고, 만약에 들어온 정보 중에 잘못 들어온 정보가 있으면은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단축키들도 다 잘 쓰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세이브라는 버튼인데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이 편집이 끝나게 됩니다. 세이브 버튼 꼭 눌러주셔야지만 해당 사항, 변경 사항들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에디트 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아티클에 대해서 내가 수집을 했을 때 이 아티클 하나에 대해서 내가 주기를 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아티클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내가 임의로 뭔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에디트 탭에 가보시게 되면은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건 잘못 들어온 건 아니고 펌메드에서 내보는 정보를 줄 때 이런 정보는 필요하지만 이런 정보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는 걸 빼놓고 내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엔드노트는 펌메드에서만 갖고 오는 건 아니고 다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필드는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필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펌메드는 내보내지는 않는 필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레이블 이런 필드는 늘 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초록 진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 이런 필드는 늘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만의 주기를 남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주기를 남겨요. 근데 대부분 저도 주기를 남길 때는 한글만 쭉 쓰거나 영문만 쓰진 않고 앞에 이렇게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약속한 넘버링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를 남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 단축키로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네. 주기를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것도 한번 주기를 똑같이 남겨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주기를 남기고 딴 데도 또 한번 주기를 남겨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레퍼런스별로 이제 주기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그 주기를 남긴 거를 좀 보고 싶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레퍼런스에는 주기를 남겨놨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리서치 노트에다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 리서치 노트를 디스플레이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은 지금 보면 어서, 이어, 타이틀 이런 식으로 리서치 노트 항목이 없어요. 그쵸? 이때 어서나 이어, 타이틀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내가 어떤 필드를 디스플레이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요즘 끝까지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이런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이거는 활성화 시킬 수 없어요. 한 번에 11개까지인가만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더 이상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제거했다가 필요한 것들만 디스플레이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리서치 노트가 표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리서치 노트. 제가 주기 남긴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주기가 남은 걸 보이는데 얘를 그러면은 지금 넘버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이제 번호 순대로 정렬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열의 항목명, 리서치 노트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게 가장 먼저예요. 비어있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01, 02, 01,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연도도 똑같아요. 연도도 빠른 순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연도, 이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빠른 연도선부터 또는 최근 연도 또는 예전 연도부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할 수 있고, 저자명도 알파벳 순으로, 타이틀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열의 항목명들은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서치 노트가 지금 여기에 안 있고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거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열의 항목의 위치는 그냥 요 열 항목명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시고 타이틀 옆으로 가게끔 하고 싶으면 타이틀 옆으로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리서치 노트 열의 항목명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쓰시면은 엔드노트 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뭐 에디팅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지금 보시면 제 화면에서는 썸머리 탭이 없어졌어요. 이 썸머리 탭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그냥 닫은 거거든요. 여기 썸머리 에디트 탭을 보시면 우측에 조그만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닫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요 패널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걸 닫으시면은 당황하세요. 이게 없어져서.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썸머리 탭을 내가 닫았다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오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2025 버전에는 여기 닫기 버튼 옆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을 뭐 이렇게 썸머리 탭을 아래쪽으로 보내는 기능도 있고 오른쪽에도 할 수도 있고 썸머리 탭에서 내가 보고 싶은 항목들을 보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디폴트 형태로 쓰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나중에 편하신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 펌메드에서 아마 다운로드를 하셨을 때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렇게 pubmed.mbib 이렇게 되는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우셔도 돼요. 요 다운로드 받은, 요 펌메드 다운로드 받은 거는 그냥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엔드노트로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갖고 있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 펌메드에서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은 지우셔도 괜찮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문을 주기 남기는 거는 앞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DB별로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이걸 다 하나씩 하고 보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좀 서로 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다 캡처를 떠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료집을 보시고 공유드렸던 자료집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 자료집을 펼치셔서 내가 요 DB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과정은 다 펌메드랑 유사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도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 비용을 주고 83종, 여기 물론 구글 스칼라 껴있어서 83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83종의 좋은 데이터베이스들, 생리학, 간호, 보건학 분야에 관련된 DB들 뿐만 아니라 기타 학술 자료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쓰실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은 한 번씩 정도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여기 자료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내 주제 분야랑 맞는지를 먼저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언제 검색할 때 필요해 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SCX 저널 위주로 참고문을 구성해야 되겠다라면은 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한번 실행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들은 다 매뉴얼들이 데이터베이스 항목들의 그 홈페이지에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지금부터는 요 DB 특징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 다음부터는 제가 캡처한 화면이라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캡처해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해요.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뭔가 명칭은 다르지만 버튼을 누르시고 레코드의 개수를 선택하고 내보낸다라고 하면 파일이 받아집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그냥 열기만 실행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다들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 C날은 이제 간호학 쪽이니까 오늘 간호학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구글은 이제 웹 포탈 검색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하니까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온 거다 이제 오해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구글은 인라드의 구조, 그러니까 학술 문헌의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크롤링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실질적으로 아티클 자체의 신뢰도나 영향력은 평가해서 보여주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아티클을 평가합니다. 이게 아티클이 저널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 피어 리뷰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자기네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고를 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전원들만 모아놓게 됩니다. 구글은 학술 논문 형태만 갖고 있으면 그냥 막 갖고 와요.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는 신뢰도가 낮거나 피어 리뷰가 제대로 안 되는 저널들, 논문들도 검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구글은 대부분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베이스 목록 있죠. 그 표, 아까 테이블 있던 거, 거기를 먼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뭔가 자료가 더 필요해, 부족해 라고 하면 그때 보조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구글은 요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서 선 3개의 요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다를 꼭 저장을 해주셔야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버튼은 그냥 처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버튼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무조건 요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시는 PC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집이니까. 자, 앞전에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국내 DB라는 탭을 클릭하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있는 R을 클릭하셔도 되세요. R 리스로 시작하니까 국내 DB에 R 클릭하느냐면 리스 하나만 딱 뜨게 됩니다. RISS 요 이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리스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계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선행 연구 자료 중에 이미 출간된 국내 학위 논문 자료들을 내가 다 탐색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요 리스 같은 경우는 국내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지 논문들의 전주제 분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키워드나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통합 검색으로 검색해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통합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아티클 유형별로 3개씩 나오게 됩니다. 국내 학술 논문 3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는 수집이 안 돼요. 이 상태는 그냥 미리 보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전반적으로 쭉 보시다가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그냥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아티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티클 타이틀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아티클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원문보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원문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되는 논문의 PDF 원문까지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고요. PDF 원문을 보시거나 다운로드까지 다 가능하시게끔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국문 초록 들이랑 영문 초록도 원래 등장해요. 영문 초록에서 영문 초록과 같이 등장합니다. 이게 초록 정보까지 등장하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록과 원문을 쭉 읽어보시고 난 뒤에 내가 이 아티클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앞번에 봤던 원문 보기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내보내기 아이콘 클릭하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재 정보 내보내기 익스포트라는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창에서 두 번째 처음에 보면은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엔드노트 맨들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맨들레이에 라디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서지 정보 형식을 선택하세요라고 체크박스가 다 체크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체크된 상태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란 버튼인데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파워창에 있던 내보내기 버튼을 요 버튼 내보내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역시 똑같이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졌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국내 학위 논문을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 똑같이 에디트 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역시 정보들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이 학위 논문 타입으로 들어온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앞전에 봤던 다른 펀메드 거는 저널 아티클로 맞춰져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이. 근데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타입으로 맞춰지면서 이 필드명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디파트먼트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유니버시티 이런 부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보시다 보면은 지금은 저는 국문 초록이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근데 간혹 가다가 보시게 되면 국문 초록이 다 깨져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깨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글이 아니고 다 이렇게 특수 문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글이 아예 안 보여요.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경우들은 가끔 가다가 데이터가 잘못 색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학위 논문은 수집하신 다음에 한 번쯤 초록 정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글자가 깨졌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는 부분 간단합니다. 여기 내가 지금 다 깨져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다 드래그 하셔서 지워주세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초록 필드를 다 지워주신다 깔끔하게.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검색했던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리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부가 정보 국문 초록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 국문 초록 붙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하시면 돼요.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가 됐으면은 다시 엔드노트로 와서 이 초록 필드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필드에서 우클릭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이런 명칭들이 있는 팝업창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다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 초록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그 에디트 필드는 우리가 워드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세이브만 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초록이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문헌은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DBPR도 역시나 구독하고 있으니까 DBPR는 저희가 구독한 지 이제 1년 넘어갔는데 접속률이 거의 상위 탑3에 랭크가 됩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이 그 국내 자료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원문을 여기서 많이 끌어오시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리스에서 원문이 없는 경우는 다른 DBP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저널, 그러니까 내가 파트, 내 전공 파트에 있는 저널들이 모두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널단에서 그냥 해야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저널에 가서 보시는 경우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널마다도 이렇게 아티클이 쭉 타이틀 나오고 이 해당되는 저널에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로. 근데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보이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엘세비어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이트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뭐 스프링거 출판사는 사이트 아티클, 와일리는 익스포트 사이테이션 등등의 명칭을 서로가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인용한다, 내보낸다 라는 뜻의 용어를 쓰고 있는 아이콘이나 이런 어떤 버튼들이 있으면 눌러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 익스포트 사이트는 to RIS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RIS 또는 엔드노트라고 써있을 때가 있습니다. 엔드노트라고 써있을 때가 있고 엔드노트가 없으면 RIS라고 되어 있는 걸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걸 받으시고 똑같이 실행하시면 엔드노트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 전자저널단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안 나오는 저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클릭해서 들어오면 참 좋은데 모든 게 우리가 다 클릭만 할 수 있는 전자 형태는 아니죠. 뭐 책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웹페이지 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 상에 있는 정보들을 인용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냐면 이렇게 지적 입력 방식을 대부분의 서지 관리 도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하시고서는 내가 직접 정보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상단에 레퍼런시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는 조금 창이 커서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비워져 있죠. 깔끔하게 비워져 있는 데다가 제 입력해서 구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필요한 서지 정보를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건 그냥 뭐 타이틀이나 초록이나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되세요.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 저자 항목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자 항목 입력하실 때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뉴얼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 명의 저자 이름을 쭉 입력을 했으면은 엔터로 한 줄 내리고 또 입력하고 내리고 엔터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한 줄에 전체 저자를 다 입력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그냥 한 명으로 인식해요. 한 줄이 한 명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 명에, 만약 8명이다 하면 8줄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은 성, 이름 형식으로만 입력해 주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나중에 잘 됩니다.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도 2, 승재라고 하거나 2, s.j.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름은 풀네임 또는 약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콤마만 찍어주면 이쁘게 디스플레이가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필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는 하는데 막상 말씀드리면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학술지의 투고 규정들이 요구하는 값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막막해 하시냐면은 이게 다 비어져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투고 학술지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값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책 같은 경우는 저자, 연도, 타이틀, 출판 지역, 출판사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대부분의 투고전도 요구를 해요. 이거 입력해 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뭐 리서치 노트나 앱스트랙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바로 두 번째는 북섹션 형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위에 북과 북섹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책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책 전체를 다 썼어요. 그건 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책들은 챕터별로 저자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챕터 13의 저자가 따로 있고 챕터 14의 저자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 책들은 북섹션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구분하느냐? 바로 이 레퍼런스 타입에서 북이나 북섹션으로 나눠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북섹션으로 하는 경우는 내가 여기서 챕터 14 부분만 인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북섹션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는 입력할 때 어서 항목과 타이틀 항목에는 챕터의 저자명과 챕터의 제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에디터와 북 타이틀에는
책 전체의 에디터와 책의 제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연도나 출판제, 출판사, 페이지 정보 정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이제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는 제가 한번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때 자주 보여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서론이다 이런 부분들 인용을 무슨 자료를 많이 하실까라고 할 때,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들이 있게 되겠죠. 통계 사이트들이 뭐 스타티스타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만약 국내 통계를 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많은 통계들이 모여져 있게 되고, 또는 각각의 통계를 자료를 작성한 기관들에 가셔서 뭐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코시스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제별 통계로 그냥 들어가서 저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통계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보건 파트가 있으니까 보건 파트에 들어가서 암 등록 통계 뭐 그냥 여기 찍어볼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통계자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해서 통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가 인트로덕션을 넣을 거예요. 뭐 모든 암에서 성인 20세 이상, 아니 뭐 25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는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정보를 갖고 내가 인용을 했다는 거를 갖고 있고 싶어요. 여기서 인용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싶은데 이 정보를 엔드노트로 내보내고 싶지만 요 위에 여러 가지 버튼은 있는데 엔드노트로 내보낸다라는 버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엔드노트에 갖고 있게 되지라고 했을 때 앞전에 설명드린 지적 입력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입력하실 때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널 아티클로 잡혀져 있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웹페이지로 바꾸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근데 보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유형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거를 다 쓰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다 쓰지는 않습니다. 앞전에 하면 북세션 그리고 뭐 학위 논문 웹페이지 이 정도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은 이유는 엔드노트가 우리 학문 분야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웹페이지로 바꾸고 나서 이제 저자명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코시스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주소 출처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소 출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주소 및 출처 정보라는 걸로 해서 출처를 이렇게 기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시를 줍니다. 요걸 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지금 출처에서 작성 기관명은 보건복지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여기 저자명에다가 보건복지부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자료 자체가 생성된 일자는 테이블의 상단에 있어요. 테이블 상단 좀 볼게요. 보면은 수록 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갱신된 거는 2025년 1월 달에 갱신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마지막 갱신된,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성된 2025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뭘 넣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내가 25세부터 29세를 봤으니까 이게 제목에 들어가야 될까? 아닙니다. 내가 특정 짓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내용을 보고 제가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글링을 할 거예요. 똑같은 자료 보고 싶으면은 보건복지부 2025 타이틀을 막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똑같이 랜딩을 시켜주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제목입니다. 61개 암종, 성연령, 5세별, 5년 암 유병자 수, 유병률. 이게 제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잘못 그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경우는 뭐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요걸 타이틀로 넣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용한 자료를 보여주려면은 이 제목을 그대로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지역과 출판사를 알면 적으면 좋은데, 모를 경우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출판 지역과 출판사는 대부분 적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입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25년 1월 달에 갱신된 자료를 25년 6월 26일에 봤다라고 저희가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실제로 논문에 쓰는 거는 3개월 뒤에 사용할지 6개월 뒤에 활용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새로운 통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접속했던 6월 26일에는 25년 1월 자료였는데 갱신이 됐으니까 다시 이 해당되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내 논문의 내용을 고쳐 쓰고 그다음 레퍼런스도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접속 연도를 그때 접속 연도 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봤다. 2026년 몇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일자를 꼭 기재해주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는 일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URL을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URL을 입력하라고 하시면 맨 위에 있는 이 주소창을 입력을 하세요. 근데 이 주소창은 엄청 깁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은 요 주소 출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테이블에 올 수 있는 URL을 이렇게 패스를 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세요. 옆에 있는 복사 버튼 누르셔서 카피하시고 여기 URL에다가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형태의 URL이 붙게 됩니다. URL을 붙이실 때 좀 많이 궁금해다 하신 것 중에 하나는 URL 만약에 막 엄청 길어서 이게 막 세 줄, 네 줄 막 나와요. 그래도 그거는 다 붙여야 됩니다. 그냥. 단축 URL 쓰시면 안 됩니다. 단축 URL로 나중에 내 참고문을 붙이시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URL을 붙이시고 난 다음에 꼭 이 URL을 한 번 더 카피하셔서 실제로 이 사이트로 가는지를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붙였는데 다시 실행해 보면은 해당되는 사이트로 안 가는 URL들 간혹 가다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새로운 레퍼런스를 다 짠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단에 있던 세이브 버튼, 여기 있는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은 이제 다 끝났으면 그냥 닫으시면 되세요. 닫기 버튼 누르고. 그 엔드노트 라이브로 가보게 되면은 올 레퍼런스 가게 되면은 제가 작성한 보건복지부의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에디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의 뉴 레퍼런스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팝업창에서 작업을 끝나게 되면은 올 레퍼런스로 하나가 들어오는 형태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인 엔드노트 클릭은 정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드노트 설치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크롬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추가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건가 엔드노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추가 안 하셔도 그냥 엔드노트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형이에요.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클릭 전 엔드노트닷컴에 들어가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면 추가, 필요 없으면 그냥 취소나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